여러분, 때로는 정말 최악의 재난이 가장 위대한 혁신의 불씨가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단 한 번의 화재가 어떻게 나라 전체의 디지털 시스템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그리게 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709, 이 숫자가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그날 화재 때문에 완전히 먹통이 돼버린 대한민국 정부 핵심 시스템의 개수입니다. 주민등록부터 복지, 재난, 안전망까지 말 그대로 국가 운영의 심장이 멎어버렸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디지털 대재앙입니다. 모든 건 2025년 9월 26일 대한민국 데이터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와,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로 느껴지시죠? 불이 나고 딱 하루 만에 709개 시스템이 전부 셧다운됐고요. 이걸 완전히 되살리는데 무려 95일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만 1,500억 원이 넘어요. 그동안 나라 전체가 겪었을 혼란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겠죠.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대체 이 피해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 그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화재는 단순 사고가 아니었거든요. 훨씬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과연 이게 정말 운이 없어서 터진 예측 불가능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골마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뭐랄까 예고된 실패였을까요? 다음 슬라이드들을 보시면 그 답이 보일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사고는 여러 구조적 결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거죠. 서버실 안에 배터리를 같이 두는 구시대적인 구조, 낡고 비좁은 임대 건물, 그리고 가장 치명적이었던 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복구해주는 시스템이 아예 없었다는 점. 여기에 전문가가 아닌 순환보직 공무원들이 운영을 맡다 보니까 위험이 그냥 방치됐던 겁니다. 당시 관계자가 남긴 이 한마디가 정말 모든 걸 설명해줍니다. 자동으로 착착 복구되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걸 전부 사람이 손으로 해야 했던 거예요. 데이터를 하나하나 옮기고 새 장비 구해서 설치하고 이러니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수밖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 위험천만한 구조가 무려 10년도 더 전에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2012년에 정부용 클라우드, G클라우드라는 걸 도입하면서 효율성을 높인다고 배터리를 서버랑 같은 공간에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10년 넘게 시한폭탄처럼 계속 존재해왔던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이 뼈아픈 실패를 겪고 나서 정부는 그냥 복구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국가 디지털 인프라 전체를 뜯어고치는 거대한 재설계에 들어갑니다. 이 계획은 아주 명확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다시는 이런 불상사로 없도록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인 안전 기준을 민간 최고 수준으로 확 끌어올린다. 둘째, 낡은 자체 서버 방식에서 벗어나서 민간 클라우드 기술을 팍팍 써서 아주 유연하고 회복력 강한 인프라를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딱 중심을 잡고 이 모든 걸 지휘하는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과거랑 미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전엔 정부 혼자 꼭 닫아놓고 경직되게 운영했다면 이제는 민간의 혁신 기술을 활용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죠.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 손으로 느릿느릿 복구하던 거에서 이제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즉각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게 바로 전력의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재설계의 끝에는 단순히 복구를 넘어서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정부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정부 시스템은 이렇게 등급별로 싹 다 나뉩니다. 보세요. 주민등록처럼 제일 중요한 A1 등급 시스템은 일시간 안에 사실상 멈추는 일 없이 바로 복구되어야 해요. 반면에 기관 홈페이지 같은 A4 등급은 멀리 떨어진 곳에 백업 데이터만 잘 보관하는 식으로 효율을 높이죠.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똑똑하게 쓰는 거죠. 이 그림이 바로 새로운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아키텍처인데요. 와, 보기엔 좀 복잡하죠? 근데 원래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메인 리전이라는 큰 지역 안에 물리적으로 서로 떨어진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가용 영역을 여러 개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불이 나도 다른 곳에서 바로 서비스를 이어받는 거죠.
심지어 지진처럼 아예 지역 전체가 마비되면 저 멀리 다른 도시에 있는 서브 리전이 모든 걸 대신하게 되는 아주 철저한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이 액티브 재해복구라는 건데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조종사 2명이 항상 깨어있는 비행기처럼 2개의 데이터 센터가 항상 똑같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문제가 생기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한쪽으로 모든 서비스가 넘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다운타임 제로를 만드는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새로운 복구 규칙. 그럼 이 거창한 계획들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짜로 실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각 실행 항목마다 누가 언제까지 할 건지 책임 부처랑 데드라인이 아주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죠. 안전 기준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로 옮길 시스템 고르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실전 훈련을 의무화하는 것까지 모든 게 구체적인 로드맵에 따라 착착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과거와의 완벽한 작별을 구하는 아주 상징적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됐던 옛날 대전 데이터 센터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이전하고 마침내 완전히 문을 닫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위기는 진보를 낳는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잿더미 속에서 AI 정부라는 미래를 싹 틔우려는 대한민국의 이 거대한 실험이 아마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